사라진 시간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이니 적절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인공이 사람에게 부르질러 살해했는데 사슴과 동물인 고라니의 시체가 나옵니다. 국내에서 사슴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고라니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체가 하필 사슴과 동물로 바뀐 이유는 사슴이 불교를 상징하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다룬 영화인 사바하에서도 사슴 동산이 나옵니다. 또한 선생 부부가 전생을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도 불교의 윤회사상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사라진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세계관이 중요한데요. 이 영상에서는 일단 주제와 결말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을 전하고 이후에는 불교의 세계관과 연결지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아내는 매일 밤 다른 영혼이 찾아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 형사는 자신의 인생이 사라지고, 즉 제목처럼 인생을 살아온 시간이 사라지고 선생님이라는 아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영화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이자 사건임을 고려할 때 결국 사라진 시간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으로 나를 잃어버리는 인물이 가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접근하자면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것으로 다른 인생을 사는 배우들, 즉 오랜 시간 배우 생활을 한 정준영 감독이 자신을 방영한 이야기이고, 넓게 접근하자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우리 모두가 지닌 보편적 질문을 주제로 다루는 영화입니다. 따라서 영화는 정체성에 대한 탐구를 배우의 시점을 발화점으로 인간 전체로 확장시키는 구조입니다. 주인공인 형사는 선생님이 되었지만 선생의 아내가 했던 뜨개질을 했다고도 나옵니다. 게다가 뜨개질 강사와도 전화번호가 같았으며 그 강사는 또 선생의 아내처럼 밤마다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주요 인물 4명은 서로 엉킨 실타래처럼 연결되어 있는데요. 같은 사람인 것도 같고 다른 사람인 것도 같은 이 연결고리들은 내가 누구인지 그 답을 쉽게 내릴 수 없는 우리 모두가 연결된 존재처럼 비슷한 고민과 아픔과 삶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비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결말이 자신의 인생이 사라진 주인공이 자신의 인생을 지키고 싶은 뜨개질 선생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하며 끝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 헤매는 과정은 혼자서 해나가야 하는 외로운 여정이지만 우리 모두가 가지는 본질적인 고단함이기에 같은 과정에 놓인 상대를 위로하는 것이 결국 자신을 위로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처럼 사라진 시간은 정체성에 대한 탐구에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지 않은 우리 사이에 공감과 위로가 중요하다 전합니다. 결말의 의미는 주요 인물들이 물이 가득한 원형 속에서 처음으로 같이 모이는 장면에서도 나타납니다. 원형은 시작과 끝이 없는 순환으로 특정한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에 관한 이야기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원형을 채운 물은 주인공이 형사인 자신의 인생으로 돌아가기 위해 사람을 살해하며 지른 불과 대칭되는 의미입니다. 주인공이 사람을 죽이고 지른 불은 내가 형사가 맞다는 생각을 증명하기 위한 폭력으로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일종의 집착을 상징합니다. 이런 불에 탄 시체가 사슴과 동물로 바뀌는 것은 주인공의 행위가 집착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인 동시에 이 영화가 불교의 세계관에 있음을 알리는 영화의 안내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과 반대가 되는 물은 주인공이 결국 자신을 선생으로 받아들일 때 목욕을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집착을 벗어난 순응을 상징합니다. 결국 주요 인물 4명이 물속에서 만나는 것은 나는 형사, 너는 선생이라는 구분과 집착에서 벗어나 나와 다르지 않은 너와 다르지 않은 나를 받아들이는 순응을 의미합니다. 또한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는 불교의 가르침이 녹아들어간 중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교의 세계관에 기반하여 같은 고해를 헤매는 중생으로 연결되는 우리 모두의 서로가 서로를 향한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결말로 이어집니다. 사라진 시간은 주인공과 뜨개질 강사가 불상을 보러 가는 것으로 이 영화가 불교의 세계관 안에 있다는 나름의 힌트를 전달합니다. 다만 공사 중이라 그 불상을 만나지 못하는데요. 이는 나를 찾아 헤매는 주인공이 끝내 그 해답을 찾는 종교의 경지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인간의 필연적인 한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라진 시간에서는 종교가 형사인 나를 찾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과 같은 진리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지는 못하지만 주인공이 잃어버린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장면으로 답을 찾지 못하는 아픔 속에서 마음의 작은 위로를 전하는 종교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형사와 선생이라는 주인공의 직업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소통이 중요합니다. 형사는 어른이 된 다른 사람들의 진실을 쫓는 직업이고, 선생은 아직은 어린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직업입니다. 다만 처음에는 소통이 실패하였습니다. 형사일 때는 사람들이 말하는 진실을 제대로 듣지 않았으며, 선생일 때는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집착을 벗어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수학 시간에 국어 수업을 합니다. 안녕이나 사랑의 등과 같은 사람의 소통과 관계 맺음에 관한 내용으로 결말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사람 사이의 유대를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또한 정확한 답을 찾는 수학이 아니라 관계에 대해 이해하는 국어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체성에 대한 진리와 해답을 찾는 것보다는 그 과정에 놓인 우리 모두의 관계 맺음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참고로 감나무에 까치의 밥을 남겨두는 것도 사람과 사람을 넘어서 생명 안에서의 공존하는 관계로 연결됩니다. 영화에서는 두 개의 자물쇠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선생 부부를 가두어 놓은 자물쇠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의 교실 사물함을 잠가 놓은 자물쇠입니다. 사진에 있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처럼 자물쇠 안에 담긴 것은 가족애로 이루어진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런 가족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입니다. 주인공이 자신을 잃어버리고서 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자물쇠는 나에 대한 집착 안에 갇힌다는 개념을 상징합니다. 사실 무소유를 전하는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사랑도 가족도 심지어 나 자신도 벗어나야 하는 해탈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함께하는 선생 부부가 자물쇠 안에서 집착을 상징하는 불에 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말하며 어머니가 물로 씻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불과 정반대의 의미를 지닌 물은 집착을 벗어나는 수능이자 일종의 해탈을 의미하므로, 선생의 이야기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씻어낼 수 없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주인공이 자신의 아내였던 여자이자 사랑을 놓아주는 것도 집착을 벗어나 순응한다는 의미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자신의 아내였던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술 한 잔을 받는데요. 그가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릴 때도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술은 물의 의미와 연결된다 할 수도 있고, 해탈이나 깨달음을 돕는 제의적 요소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사라진 시간에 대한 저의 해석을 정리했습니다. 워낙 관념적인 개념이 많은 영화이고 영상의 한계 속에서 쉽게 전하려다 보니 엉성해진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하니 자신만의 해석과 감성을 돕는 징검다리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감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